2026년 6월 9일 닌텐도 다이렉트 발표에서 여러 신작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젤다, 제노블레이드, 스플래툰 등 신작뿐만 아니라 많은 정식 타이틀이 발표되며 게이머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닌텐도 퍼스트 파티 중심의 기대작과 국내 유저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한데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입니다. 한국어를 지원하며 스위치2로 발매될 예정인데요. 아직 정확한 발매일이나 리메이크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네요. 그래도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큽니다. 원작인 시간의 오카리나는 1998년 닌텐도 64로 출시됐고 메타크리틱 기준 99점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이 99점은 메타크리틱 역대 게임 순위에서도 사실상 최고점으로 꼽히는 기록인데요. 3D 젤다의 기준점으로 불리는 이 작품이 스위치2에서는 어떻게 다시 나올지 그 자체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GTA6와의 비교 반응도 있습니다. GTA6는 2026년 11월 19일 출시 예정인데요. 그 정도 화제성과 이름값에 맞설 만한 닌텐도의 카드가 있다면 시간의 오카리나 정도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경쟁 구도는 아니지만 시간의 오카리나라는 작품이 그만큼 상징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듬 천국 미라클 스타즈입니다. 한국어를 지원하며 다음 달 7월 2일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국내 유저들에게는 리듬 세상으로 더 익숙한 시리즈의 완전 신작이며 싱글 게임 80종류 이상, 몬스터와 싸우는 비트 스펠 모드, 그리고 최대 4인 플레이가 지원됩니다. 이 발표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한 리듬 게임의 신작이 아니라 오랫동안 새 작품을 기다린 팬덤이 있는 시리즈가 돌아왔다는 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드디어 리듬 세상 신작이 돌아왔다는 반응으로 기대에 차 있습니다. 대형 AAA 게임은 아니지만 팬덤 체감으로는 이번 다이렉트의 숨은 승자처럼 느껴지네요. 스위치2 전용이 아니라 기존 닌텐도 스위치로 나온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온라인 플레이 미지원은 아쉽네요. 세 번째는 제노블레이드 제네시스입니다. 한국어를 지원하며 내년 스위치2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공식 기사에서는 제노블레이드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은 그림체와 분위기입니다. 제노블레이드는 신작이 나올 때마다 캐릭터 디자인과 그림체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시리즈죠. 그림체가 달라지면 기존 제노블레이드 느낌이 줄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애니풍이 강하면 취향이 갈린다는 반응이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림체 호불호 논쟁을 피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스플래툰 레이더스입니다. 한국어를 지원하며 다음 달 7월 23일 스위치2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작품은 사마파와 주인공 메카닉이 중심이고 소금돌이 제도에서 보물 사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스플래툰4가 아니라 외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사마파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반갑지만 정식 후속작을 기다린 유저에게는 조금 아쉬울 것 같네요. 싱글플레이 중심의 스플래툰이 얼마나 충분한 볼륨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이어 엠블렘 만자천호입니다. 한국어를 지원하며 올해 9월 17일 스위치2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작품은 다그다 제국에서 열리는 대검투제를 중심으로 4명의 주인공이 각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파이어 엠블렘은 신작 발표만으로도 팬들이 바로 반응하는 시리즈인데요. 캐릭터 디자인이나 스토리는 기본이고 전투 밸런스까지 팬덤의 기대 수준도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패키지 버전 기준 98,000원이라 이 시리즈의 팬이 아니라면 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리조트입니다. 한국어를 지원하며 오는 10월 22일 닌텐도 스위치2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무대는 우후 아일랜드이고 종목은 총 12개입니다. 위 스포츠 리조트를 기억하는 유저라면 이름만으로도 바로 반응할 것 같네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스포츠라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다만 이런 게임은 조작감과 반복 플레이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 플레이가 아쉽다면 금방 질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올 수 있죠. 마지막은 스타폭스입니다. 한국어를 지원하며 다음 달 7월 2일 닌텐도 스위치2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오래된 닌텐도 IP가 다시 돌아온다는 점에서 반가운 발표인데요. 스타폭스를 아는 게이머라면 스타폭스가 다시 나오네 하는 반가움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도 스타폭스가 충분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험판이 공개된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일까요? 유저들의 반응을 금방 만나볼 수 있겠네요.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는 공식 정보 자체도 중요하지만 각 발표마다 유저들의 반응이 특히 흥미로운 방송이었습니다. 시간의 오카리나는 GTA6에 대항하는 닌텐도 카드로 거론될 만합니다. 리듬 천국 미라클 스타즈는 리듬 세상을 기억하는 팬들에게 오랜만에 돌아온 완전 신작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죠. 제노블레이드 제네시스는 기대와 함께 그림체 호불호가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스플래툰 레이더스는 정식 후속작이 아니라 외전이라는 점이 아쉬울 수 있으며 파이어 엠블렘은 높은 가격에 대한 아쉬움이 보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리조트는 우후 아일랜드의 향수, 스타폭스는 오래된 IP의 복귀가 포인트죠.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 기대한 만큼 즐거운 게임 소식을 많이 들고 왔네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란에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더게이머였습니다.